네, 액티브 레코드 베이직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원활하게 라이브 코딩이 안 돼서 일단 컨벤션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짚고 넘어가고요. 뒤쪽에서 지난번에 못했던 것과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즈 하는 부분을 잠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브 레코드 컨벤션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그다지 어렵진 않습니다. 네이밍 컨벤션이 있고 스키마 컨벤션이 있는데요. 네이밍 컨벤션은 딱 두 가지만 일단은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테이블 같은 경우는 언더스코어로 단어 사이를 구분한 복수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모델 같은 경우 클래스에는 각 단어의 첫 문자를 대문자로 표기한 단수형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인데요. 테이블 같은 경우에 그 첫 번째 포스트의 복수형인 포스츠를 테이블명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모델 같은 경우는 각 단어의 첫 문자를 대문자로 한 것으로 한다고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대문자 포스트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단어로 조합된 그런 테이블명이 되겠고요. 북클럽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런 것을 담을 수 있는 테이블이 있다. 라고 하면 북 언더바 클럽의 복수형 북클럽스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각 단어의 첫 자를 대문자로 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북클럽의 앞에 북과 클럽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한 이런 형태의 클래스명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일스는 자동으로 그 복수형을 이제 나중에 레일스로 직접 모델을 만들어 보기도 하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복수형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디어의 복수형은 디어이기 때문에 디어고요. 마우스의 복수형은 마이스, 그리고 퍼슨의 복수형은 people이기 때문에 컨벤션상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예전에 레일스 언제였죠? 라우팅이었나? 그때 잠시 보여드린 바가 있는데요. 희한하게도 투스의 복수형을 투스로 잡더라고요. 네, 티스로 안 잡고. 빠졌나 보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라우팅 강의에서 그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설정에서 복수형을 지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꼭 컨벤션을 지키지 않아도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가능한 컨벤션은 따라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스키마 컨벤션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프라이머리 키는 id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잡혀 있고 레일스에서, 그 다음에 포린 키 같은 경우에는 어소시에이션으로 연결된 그 테이블명에 언더바 id라고 하는 이름으로 잡아주시면 포린 키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포린 키도 물론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옵셔널 관련된 스키마 컨벤션들인데요. 일단 타임스탬프라고 하는 기능이 좀 있어서 created 언더바 at 그리고 updated 언더바 at이라고 하는 부분은 타임스탬프라고 하는 그런 액티브 레코드가 관리하는 그런 필드인데요. 예를 들면 created at 하면 처음에 레코드가 생성되는 그 시점에 데이트 타임을 지정을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가 발생되는 모든 시점에서 레일스는 액티브 레코드는 updated at이라고 하는 필드에다가 그 업데이트가 발생한 바로 그 시점에 타임 스탬프를 찍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락 버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요. 락 버전은 optimistic locking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쪽에서 동일한 레코드를 불러와서 한쪽에서 업데이트를 쳤는데 업데이트를 치게 되면 이게 변경이 된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업데이트가 치는 경우는 사실은 저장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락 버전이라고 하는 필드를 사용을 해주시게 되면 이 optimistic locking이라고 하는 이 기능이 작동이 돼서 두 번째 업데이트를 친 곳에서는 업데이트가 작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타입이라고 하는 필드가 있는데요. 이건 싱글 테이블 이너리턴스라고 해서 하나의 테이블에서 여러 개의 이제 다른 형태의 어떤 그 모델을 만들어낼 때,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어떤 사용자가 있고, 그리고 사용자 안에서 타입으로 뭐 어드민과 뭐 일반 유저를 구분을 했다. 그랬을 경우에 그 하나의 테이블에서 다른 형태의 모델들을 이제 상속받을 때, 받고자 할 때 이 타입 명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밑에 폴리모픽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경우는 어소시에이션에 연결된 그 네임에 타입이라고 하는 언더바 타입이라고 하는 부분을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 맨 마지막에 테이블 네임 카운트라고 하는 요 부분은 일종의 캐시 기능인데요. 어소시에이션으로 연결된 그 belongs to 이렇게 연결된 그 오브젝트의 카운트를 요 필드에다가 담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타임스탬프를 나중에 지난번에 못했던 거 뒤에 이어서 하겠습니다만, 타임스탬프는 레일스 액티브 레코드가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필드이기 때문에요. 테이블에다가 그냥 created at date time 그리고 updated at set date time 형태의 컬럼을 추가를 해주시면 이 부분은 액티브 레코드가 자동으로 관리를 해주게 됩니다. 크리에이티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코드가 최초 생성될 때 그 당시의 날짜와 시간을 설정을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updated at이라고 하는 필드를 사용하게 되면 레코드가 매번 갱신될 때마다 당시의 날짜와 시간을 이 필드에다가 액티브 레코드가 넣어주게 됩니다. 네이밍 컨벤션을 오버라이딩 하는 경우인데요. 주로 이런 경우에 사용합니다. 레일스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 네이밍 컨벤션이 아닌 다른 어떤 컨벤션을 따르고자 할 때, 이럴 때 오버라이딩 하는 그런 방법을 따르게 되고요. 혹은 이미 있던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레일스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고자 할 때 네이밍 컨벤션을 오버라이딩 하는 작업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좀 깊게 들어가면 좀 복잡한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레일스 컨벤션상 그 테이블명은 그 복수형으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존에 작성되어 있는 테이블이 많이 있죠. 그래서 북 단수형이라고 하는 테이블에 북 레코드들이 담기게 될 거고요. 프라이머리 키가 북 언더바 id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테이블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그 테이블 네이밍 스키마가 컨벤션이 일단 레일스와 맞지 않고,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도 원래 디폴트로 id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조금 다른 형태의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테이블명을 지정을 해줘야 되겠고요. 북이라고 하는 모델은 테이블을 단수형 북 테이블을 사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액티브 레코드 베이스의 테이블 네임 오퍼레이터 메서드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프라이머리 키도 이렇게 지정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레코드 베이스의 프라이머리 키 오퍼레이터 메서드를 사용을 해주시게 되면 기존의 레일스 네이밍 컨벤션을 벗어난 경우 혹은 다른 레거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슬라이드는 이 정도 하고요. 미리 열어놨어야 되는데. 일단은 MySQL의 특별한
인증이 걸려있지 않다고 가정을 하고요. 데이터베이스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보겠는데요. 테이블도 역시 라이브는 부담이 돼서 유지를 해야 되겠죠. 아, 이게 떨리더라고요. 네. ID 필드와 네임 그리고 벤더 세 가지 필드만 있는 간단한 프로덕트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역시 레일스 컨벤션상 테이블명은 복수형으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고요. 데이터베이스를 지정을 하실 때는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카피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일단 만들겠습니다. 일단 확인해 주실 것은 MySQL을 사용을 할 때 MySQL2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시켜야 하기 때문에 database.yml에서 지금 저희는 그냥 루트에 패스워드 없는 상태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명이 맞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모델을 하나 만들어 봐야 되는데요. 모델은 항상 앱의 모델 안에 지금은 product.rb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컨벤션상 첫 글자가 대문자인 네. 만들었고요. 특별한 설정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컨벤션상의 대문자가 아니라 원래 그 클래스의 대문자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클래스예요? 네. 그렇죠. 그거 아닌가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컨벤션상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컨벤션이라고 하는 거는 소문자를 써도 에러가 안 나야 되는데 네네. 대문자를 꼭 써야 에러 나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저 몰라서 좀. 네, 저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클래스명은 컨스턴트예요. 상수예요. 네. 그렇죠. 상수이기 때문에 루비에서 상수는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답이 됐죠? 어쨌든 대문자 써야 되는 거. 실제로 한번 이제 네. 안 쓸 수도 있어요. 클래스 미로 만들면 어떻게? 클래스 미로 만들 때는 클래스 뮤? 클래스하고 클래스는 저거 그냥 방법을 두 개 있거든요. 클래스 만들기. 거쪽에 들리면 하시면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직접 레일스에서 이 레코드를 한번 다뤄보겠는데요. 레일스 커맨드 명령어의 레일스 콘솔 혹은 레일스 C를
사용을 해주시게 되면 요 레일스 현재 레일스 어플리케이션의 설정을 모두 불러오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간단한 테스트 정도는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데이터가 잘 들어가고 읽히는가 그 정도만 테스트를 하고 복잡한 그런 부분들은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프로덕트에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올 메서드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그 해당 연결된 테이블에 있는 모든 그 레코드를 가지고 오게 되고 있고요. 현재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비어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실제로 어떤 쿼리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것이 로딩 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는가를 이제 표시해 주게 되고요. 이제 저 레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코드를 만들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create 메서드를 사용을 해 주실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커맨드 K 뒤에 안 보여. 뒤에 안 보여. 창을 약간 들어와야 돼. 커맨드 K 치면 위로 올라가지 않나? 그런가? 창을 create 해서 제가 아이폰을 못 써서 이렇게 해주시면 create 메서드를 사용을 해주시게 되면 지정된 필드에 저희가 입력한 그 부분이 들어간 그런 그 레코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보시다시피 insert 쿼리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오브젝트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간 다른 방법으로 그 new라고 하는 new를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new로 만들어진 객체는 실제로 세이브 메서드가 실행되기 전까지는 실제 데이터베이스에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넥서스 5를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세이브 메서드가 호출되어야 이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에 실제로 인서트 쿼리가 전송돼서 저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올 메서드를 한번 봤으니까 지금 우리가 입력한 두 개의 레코드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고요. 두 개의 레코드가 잘 들어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블록을 사용을 하셔서 새로 이제 레코드를 생성할 수도 있고요. 역시 지금 현재는 그 new 메서드를 사용을 해서 그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save 메서드가 호출되어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게 되겠습니다. 일단 생성하는 부분은 이 정도가 기본이고요. 그러면 CRUD에서 저 R에 해당되는 불러오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러오기는 아까 올 메서드가 있었고요. 해당되는 테이블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불러오는 부분, 그리고 첫 번째 데이터를 받아오는 방법은 first 메서드를 사용을 해주시면 보시다시피 프라이머리 키의 그 순방향 정렬에서 첫 번째 것을 받아옵니다. 두 번째 것을 받아오고요. first가 있으면 rest도 있을 것인데
REST는 역시 프라이머리 키의 역방향 정렬의 첫 번째 것을 받아옵니다. 어떤 특정한 그 레코드를 검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find 메서드를 사용을 해주시게 되면 지정된 그 값이 프라이머리 키에 해당하는 레코드를 받아올 수 있고요. 지금은 find 2를 실행을 했을 경우에 프라이머리 키가 2인 바로 이런 그 부분을 이제 받아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find by 메서드가 있는데요. 요거는 뒤에 지정된 필드명을 지정을 해주시면 해당 그 지정하신 by 뒤에 지정하신 그 필드명에 일치하는 그 레코드를 불러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되죠?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AND로 연결을 해주시면 지정된 AND로 연결된 그 필드에 모두 해당하는 그런 레코드를 불러올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지 저기서 find by 언더바 네임에서 속성을 써주는 거하고 네. find by 해가지고 두 가지가 있죠. 네네. 그죠? 해시를 넣어가지고 네. 그것도 한번 그 find by 해가지고 해시 네임 키에다가 또 밴더 키에다가 이게 네임 아니요. 안에 그냥 네임 땡 해가지고 콤마 밴더 저게 라이크 검색은 어떻게 따로 있나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웨어에 들어가야 돼. 네, 지금은 오로지 이퀄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우선 상계동 준비하신 거 좀 빨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파인드 라이크 생기잖아. 왜요? 이게 일단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라이크 검색은 웨어 메서드를 사용을 하셔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업데이트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단 업데이트 관련된 내용은 지난번에 뭐 그 발표해 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를 불러와서 그 수정을 한 다음에 세이브 메서드가 호출되는 순간 내용이 바뀌게 되어 있고요. 뭘 해볼까요? 지금 일단 P를 하나 불러왔으니까 뭐가 잘못됐나요? P가 없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 P 쳐봐요 P. P가 없나? P가 있어. P가 P로 돼 있네. P죠. 딜레이션이랑 P.퍼스트를 가져와야지. 웨어로 잡아놨나요? P가 P가 지금 어레이. 어레이로 돼 있잖아요. 그죠? 웨어로 잡아놨어. 세이브가 호출되는 순간 업데이트 쿼리가 전송되고 데이터베이스가 갱신되게 됩니다.
또 뭐가 있었죠? 제일 마지막 거를 딜리트하는 부분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불러오고요. 레코드를 불러오고 디스트로이 메서드를 호출해 주시게 되면 해당 레코드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삭제되게 됩니다. 딜리트 쿼리가 전송되고 해당되는 레코드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삭제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컨벤션을 커스터마이징 하는 부분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뭐 이렇게 컨벤션을 벗어난 그런 테이블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일단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델스군요. 네, 오류가 발생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테이블명과 프라이머리 키를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없이 지정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정도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타임 스탬프만 한번 추가로 해볼까요? 네, created at과 updated at이 그 테이블에 추가가 된 것을 볼 수 있고요. 네, 새로 하나 프로덕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뭘 해볼까요? 아이패드. 애플로 나갑니다. 보시게 되면 created at에 그 레코드가 생성된 날짜, 바로 그 시점에 타임 스탬프가 지정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 뭔가를 좀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업데이트 쿼리가 발생을 했고요. 업데이트가 쿼리가 발생하는 순간에 업데이트된 시점에 타임스탬프가 업데이트드 앱 컬럼에 추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은 저 네이밍 컨벤션을 오버라이딩 하는 부분과 그리고 지난번에 못했던 부분들에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다루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뤄봤고요. 한 회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다음번에는 그 마이그레이션 그리고 그 콜백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간단하게 한번 다뤄보고요. 좀 더 깊은 부분에 대해서는 레일스 가이드, 근데 오늘 보니까 그 레일스 가이드 링크가 그 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이전? 네, 그래서 올드 쪽으로 가면 연결이 되는데, 네, 네, 그래서 레일스 가이드 상에 보시면 그 액티브 레코드 쿼리 인터페이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콜백, 어소시에이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더 깊은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요 다음번을 포함한 한 세 번 정도의 강의는 액티브 레코드의 기본적인 컨셉과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루는 방법과 그 정도로 기본을 잡으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좀 더 깊은 부분은 쿼리 인터페이스, 마이그레이션, 콜백스, 어소시에이션 관련된 그런 강의가 추가로 그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그 부분을 좀 더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레일즈를 사용을 하다 보면 그 두 가지를 느끼게 되는데요. 점점 이제 코드가 실제 문장을 닮아간다는 생각이 좀 들고, 사람이 말하듯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끔 가다 보면 뭐 이런 것까지 만들어 놨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잘 구성된 프레임워크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흥미를 가지시고 좀 더 이제 조금씩 좀 학습을 해주시면 정말 레일스의 기능을 정말 풀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 다음 시간은 좀 기대가 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